뭐 인터뷰상으로는 좀 처음인 것 같네요. 깨고 남았겠죠? 사실 뭐 그 별명이 전 싫지만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울건설 3대3 농구 선수로 뛰고 있고 슈팅 클래스 하남 쪽하고 대치동에서 뭐 엘리트 선수를 위주로 하나 일반인들도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방성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소년 벌키 농구교실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됐죠? 대표팀이라고 하는 애들을 맡아서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사용을 하게 되면서 맡아볼 생각이 있나 그래서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긴 했었죠.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이제 제가 농구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뭐 재미도 있고 아이들 또 느는 게 보이니까 성취감도 저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아예 없었어요. 선수 시절 때는 저만 좀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슈팅 위주로 이제 제가 이제 레슨을 하고 있지만 그 레슨을 하면서도 욕심이 많이 생기고 아이들이 또 실력이 이제 좀 느는 걸 보니까 더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사실 키가 커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시작은 저희 이모님이 예전에 이제 배구 선수였는데 배구 선수다 보니까 그쪽 이제 스포츠계에 연관이 되는 분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경복고등학교 쪽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치동에 살고 있었는데 예정이 이제 휘문중학교로 되는 바람에 휘문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쪽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해야지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엘리트 선수를 하기보다는 모양만 한번 시작해보자 그냥 그랬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도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좀 실력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좀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정석 선수 지금 은퇴는 했지만 최승태 지금은 이제 코치하고 있죠. 동기라면 그렇게 지금 생각나고 너무 오래돼서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런 스카웃보다는 뭐 예를 들면 휘문중학교에 있으면 휘문고등학교, 뭐 양정중학교에 있으면 양정고등학교, 용산중학교에 있으면 용산고등학교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연계 학교로 가는 게 많았었거든요. 휘문에서 갑자기 용산으로 간다? 저희 때는 거의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네. 그런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휘문중학교에서는 사실 저 이제 키 다 컸다고 테스트 봤었는데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입학을 하고 나서 어떻게 제가 들어가게 된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이제 대치동에 있었으니까 삼선중학교로 간다고 하면은 워낙 거리도 멀고 중학교 1학년이 다니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가까운 휘문중학교로 가자 그래서 가게 된 게 결과론적으로 잘 됐죠. 첫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때 선수들이 총 9명이었어요. 보통 고등학교 농구부 하면 15명씩은 꼭 있었는데 저희는 중학교 올라올 때 다 이제 흩어지는 바람에 그 흔치 않은 경우가 저희 학교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3학년 2명, 2학년 3명, 1학년 4명 이렇게 동계훈련을 마치고 첫 대회를 하는데 사실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많이 걱정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승을 했습니다. 네, 첫 대회에서요. 첫 대회 딱 반짝 우승하고 나머지는 뭐 형편없이 저희 때는 다 장충체육관 아니면 학생체육관에서 지방 갈 때는 거의 체전 아니면은 지방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학 스카우트는 있었죠. 사실 저는 농구 처음 시작하면서 고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뭐 인터뷰상으로는 좀 처음인 것 같네요. 네, 빨간색을 사실 좀 좋아했었고 학교도 좋아하긴 했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교에 연습 게임을 다니거든요. 처음에 이제 고대를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이제 가고 싶은 학교였으니까 뭔가 남달랐는데 기분도 그렇고 그 분위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처음에 제가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 압도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좀 저한테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연대를 갔을 때는 뭔가 좀 편안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게 좀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네. 정기전은 2번 뛰었습니다. 아니요, 대표팀에 뽑혀 있어서. 네. 고등학교 때 부상을 좀 많이 당해서 이 무릎 부상을 안고 뛰는 바람에 핑계라면 핑계인데 그런 핑계로 인해서 그때 이제 정기전을 졌어요. 그때 당시 저의 2년 선배였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오용준 선배님이라고 그때 당시 고대에서 혼자 50점을
매치업은 저였습니다. 또 제가 수비를 왼손잡이였는데 왼손을 제가 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네,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4학년 때 좀 손쉽게 이겼던 기억이 나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4학년 때는. 그 분위기는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경기 내용 자체는 좀 이제 완사이드하게 좀 이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막 타이트하게 이긴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단상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저 대학교 때 하와이로 전지훈련을 갔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한국 프로 농구로 이제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에 있으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하와이도 이제 미국이니까 그때부터 좀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 자체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의존해서 좀 가고 싶다. 뭐 좀 전지훈련 가면은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뛰고 그랬었던 게 전부 아닌가. 네. 드래프트는 사실 참가를 안 했고 제가 이제 미국 그 로녹대제를 있을 때 4년제를 졸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드래프트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안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청서를 넣은 적도 없고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름이 올라가서 그때 당시 KTF가 지명을 이제 저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아예 이제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뛰고 있었고 KTF에서 이제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04, 2005를 로녹 대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첫 시즌을 대학교 4학년 때 거기서 이제 프로를 처음 시작을 한 거고 D리그에서 그때는 이제 NBDL이었었고 이제 G리그인가요? G리그로 바뀌었어. 프로 데뷔를 거기서 한 거고 그 상태에서 드래프트가 되는 상태에서 KTF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시즌 끝나고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미국 다시 넘어가서 이제 미국 시즌을 다시 준비한 거고요. 사실 복잡한 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뛸 마음이 없었으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 시즌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대회를 치르고 있었죠. 근데 그 중간에 KTF에서 저를 SK로 트레이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KTF가 아닌 SK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즌 중간에 저한테 이제 SK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미국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도움을 주고 그 이제 조율이 이제 된 거죠. 처음에 이제 먼저 들어와서 뛰면 나머지 이제 그 3년을 미국 서포트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11월 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뛰게 된 거죠. SK에서 첫 시즌은. 거기서 이제 눈에 띄어야지 열흘짜리 계약이라도 받아서 올라가거든요. 목표가 그거예요. 저는 벤치에 앉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가서 뭐 코비 브라이언처럼 베스트를 뛰면 좋죠. 좋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가서 뭐 해봐야지 거기서 뭐 벤치에서 올라가든 베스트를 뛰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는 일단 들어가는 거였어요. 벤치에 앉더라도. 그 얘기를 했었고 시즌 초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이제 막판이 있잖아요. 그 중반이 지나면 NBA에서 이제 콜을 안 하고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굳이 거기서 이제 할 바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때 그렇게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뛰고 그 시즌 끝나고 또 다시 이제 미국에 가서 도전하고 그 도전한 거는 이제 비시즌 때 도전하고 두 번째 시즌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SK에서. 그러면서 또 비시즌 때에서 또 들어가고 어디에 드래프트를 냈었는데 험프리스인가? 그때 그 감독 예전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리노라는 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리노에서 뛰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저는 그 LA 쪽 디펜더즈하고 얘기가 다 이제 돼가지고 하려고 비시즌 때 얘기가 다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리노에서 이제 그 험프리스 감독이 저를 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편하게 뭐 유튜브 버전으로 말씀을 개무실 당했죠. 네. 뭐 패스도 안 주고 그냥 왔다 갔다 조깅만 했었어요, 저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떤 한 게임의 계기가 있었거든요. 누가 패스를 주기 시작했는데 슛을 계속 넣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좀 패스가 좀 오더니 뭐 같이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고 처음에 이제 무시할 때는 제가 수비한 선수만 1대1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수비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딱 봐도 얘네들이 나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악물고 1대1 하는 선수 못 넣게끔 막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계속. 드리블 연습도 많이 했었고 뭐 슛 좀 넣고 수비 좀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네, 새 시즌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몇 시즌 부상을 안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부상하고도 많이 싸워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SK에서 이제 몸담아서 뛰게 됐는데 SK에서 뛰면서도 계속 이제 다치게 된 거죠. 네네네. 뭐 지금 생각하면 착잡합니다. 엄청 설렜죠. 예.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낌 자체는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플레이하기는 조금 편했고 어쨌든 간 의욕이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또 여기 이제 어깨 근육 파열이 됐었고 항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우승 후보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부상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비시즌 때 상당히 열심히 재활을 하고 몸을 만들어서 이제 나간다고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 또 이렇게 20점 이상은 했지만 또 부상은 당했고 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계속 부상만 떠오르네요. 막 또 멘탈적으로 좀 많이 FA 되면서도 많이 무너졌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시즌에는 SK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1년을 뛰었지만 그때 당시에 SK를 나가게 된 건 사실 다른 팀에 가면은 안 다치고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막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FA를 시장을 나오게 된 거고 근데 나왔는데도 뭐 조금 뭐 다른 팀하고 이제 잘 안 되는 바람에 뭐 다시 들어와서 SK에서 뛰었지만 그 6시즌째도 아파서 제대로 뛰지 못한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 선수가 아닌 득점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선수들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체 조건을 생각하면 저보다 더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 뭐 요즘은 덩크슛은 뭐 자유자재로 하더라고요 다. 20점은 저는 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자기 공격, 득점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지금 현재는 다 잘하죠. 일단 뭐 김성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생각하면은 뭐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 허재 선배님 아들 두 분 다 잘하고 있고요. 사이즈도 좋은데 잘 뛰고 최준용, 전성현, 슛 좋죠. 예, 어쩔 때 보면 야 기가 막히다. 예. 이제 슛거리도 길어졌더라고요. 이제 멀리서도 편하게 던지고 그리고 이제 돌파해서도 마무리도 좋아지고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깨고 남았겠죠? 평균 뭐 한 3-4개씩은 넣지 않았을까요? 제 말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네. 네, 난사죠. 알고 있습니다. 난사해야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그만큼 슛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고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봤자 뭐 퍼센티지는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많이 나올 때는 그래도 40%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안 들어가도 30% 정도 던져야 됩니다. 저는 레슨 하면서도 항상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엘리트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던져야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 던지지도 않고 무슨 게임을 하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패턴이 다 만들어지고 안 들어가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데 연습을 안 하는 선수한테 패스 주진 않거든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동료의 믿음이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 또 고맙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도 저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난사처럼 보이지 않았나. 사실 뭐 그 별명이 전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 몸 관리하고는 부상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스타일하고 조금 연관이 많이 있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의욕도 많이 앞섰고 조금 부딪히는 걸 망설이지 않았고 항상 경기 때 그랬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경기를 하다 보면 좀 또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상을 또 많이 당하지 않았나. 저 또한 응원합니다, 진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고 있는 이현중 선수나 여준석 선수나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국 선수 하면 슛이 다 좋기 때문에 사이즈도 좋고 골 밑에서 뭐 슛도 편하게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주냐면 첫 번째 이제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좋죠. 위아래 옆으로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옆으로가 너무 얇다 보니까 수비하는 면에서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고 뭐 스피드를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 경험상 다른 분이 어떻게 보는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슛 하나 면에서는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면이 저는 이제 이 옆으로 사이즈를 조금 더 만들면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사이드에서 플레이를 만들 수만 있다면 미스매치 만들어서 사이즈가 좋으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이즈, 위아래 사이즈는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사이드 스텝, 수비 사이드 스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등지는 플레이는 국내에서 할 때 보면은 자신 있게 하는데 이제 페이스 대 페이스 놓고 하는 1대1이나 조금 그런 면에서
아니면 2대2 플레이나 2대2 만드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연말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의 꿈이니까요. 어쨌든 두 분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긴장도 많이 됐고 무슨 얘기를 할지 질문은 받았지만 조금 어색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좀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는 시간 아니었나. 그래도 옛날 기억 떠올리면서 추억을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를 좋아하시는 팬들한테는 뭐 항상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선수를 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실망하셨던 부분은 조금이나마 잊어버리시고 열심히 그래도 뛰고 있구나, 열심히 농구계에서 뒤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그 부분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실망시켰던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